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권충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한 줄 평은요,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증시입니다. 그 이유는 전일장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비농업 실업률 지표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좀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 시장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끝내주는 남자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은 악재더라도 악재는 악재인가 봅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얘기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에 시행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내려온 이런 저기압 고래 우리 증시에도 비가 내렸는데요. 과연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먹구름으로 작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오셨는데 오늘 여기저기 전화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전화도 많이 받고 좀 힘든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스튜디오에서만이라도 좀 세 분 힘을 내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이 금리 인상, 미국 쪽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오셨는데요. 이 부분 우선 쭉 스토리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일장 다들 아시다시피 비농업 실업률 지표가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 전부 다 한 1%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좀 같이 하락하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이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수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으로 좀 순익단에서 순익이 좀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외환부채가 좀 많이 있는 데들이 보통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 수출주가 좀 많이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이 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기로는 달러 강세돼서 이제 원달러 올라가면 수출주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던 환율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 바로 언제 시행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시 미국 정부에서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은 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저는 이 시장이 좀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보통 단기간 이슈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는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 원체 돈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부분이 좀 해소돼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겠지만 다만 다른 나라에서 또 돈을 또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죠. 이제 6월이냐 9월이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에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어떤 여는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 하면은 또 9월이고 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았다 그러면 6월이고 너무 동전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 물론 있다고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종목군에서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이제 사보자는 그런 입장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달러 강세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내수주는 조금 더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내수 관련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내수주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좀 달러 강세면 가장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할 부분이 유가 하락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가 하락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을 좀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유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종목 대응을 하시면은 뭐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보는 네. 관점도 이게 100달러였을 때 하락하는 거면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뭐 수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50달러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운송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주 어떻게 보면은 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해서 그리스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아침에 보니까 뭐 사실은 그 유로 그룹하고 그리스가 이제 좀 뭐 사실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뭐 우리 탈퇴할 거니까 이번에 낸 그냥 개혁안 웬만하면 통과시켜 줘라 이런 거고, 또 한쪽에서는 개혁안 이상하니까 다시 만들어 뭐 이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면 우리 그냥 투표 붙인다, 탈퇴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투표 붙인다라고 이제 뭐 협박을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좀 재료를 줬을 것 같긴 한데 악재 요인으로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가장 크게 뭐 뉴스화가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유로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절대 지금 내보낼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그리스 총리가 엄포를 넣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외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스가 만약에 뭐 유럽연합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러시아의 원조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유엔의 나토군이라든지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수십 년 뒤에 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했을 경우에는 그리스가 다시 자기네 화폐로 돌아갈 경우에는 디폴트 난 나라의 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무리는 안 하셔도 되되 일단은 뭐 악재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다만 이슈일 뿐이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강한 흐름 보였던 뭐 그 조선주라든지 건설도 같이, 건설은 또 살짝 또 꼭 연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선주만 좀 볼게요. 그러면 조선 쪽은 좀 그러면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이 재료가 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원래 좀 조선주 쪽을 좀 그렇게 좀 세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스와 연관돼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긴 한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그리스 이쪽이 안 좋아진다면은 악재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뭐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계속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금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 쪽 이야기라든지 뭐 유럽 쪽 이야기가 섞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금요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그 강세론자들이 이제 그냥 간다 했었는데 하루 만에 좀 이제 좀 엇박이 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20선, 뭐 2020에서는 한번 조정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뭐 완전 꺾인다 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2000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수년대 거기를 어쨌든 뭐 종가 기준이든 뭐든 간에 연간으로 봐서도 4, 5년간 계속 횡보하고 있는 라인인데 요번엔 이게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이쪽으로 좀 깨질까요? 아니면 돌파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또 한 번 2000에서 막히고 또 한 1900선이나까지 다 내려갔다 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제가 뭐 코스피 지수를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의 상승과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플로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2,500만 대 선주문이 들어왔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부동산 측면에서도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급하게 올라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더 오를 자리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쪽 선주문 얘기는 그 뭐 전작에서 잘 나왔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비교하지 말고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는 2천만 대 이상이면 굉장히 잘 들어온 걸로 봐야 되나요? 전작을 잘 기억이 나지는 네. 않는데 일단은 네.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고 건설 쪽도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수랑 수출이 잘 되게 되면서 일단 그런 동력으로 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건설주 또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네, 이어가 보죠. 건설주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오전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업종들 다 밀릴 때 건설주가 오늘 오전장의 유일한 상승 업종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대체로 윗꼬리가 좀 달렸더라고요. 오전에 이런 건설주 상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뭐 이번 주에 있는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또 부동산 업황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이다. 혹은 또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의 그런 후 기대라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우선은 최근에 다른 업종 대비는 좀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살 주식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건설주가 됐기 때문에 건설주가 좀 강세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은 뭐 정부 정책 일단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다만 뭐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새 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뭐 한 85%까지 육박을 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구매자들이 전세에서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건설 시장, 뭐 대형 건설사 작년 미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또 중동 4개국 순방을 하면서 건설사 대표들과 같이 좀 동행을 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좀 해외 수주가 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근데 그 뭐 대림이나 GS 정도는 아직은 이제 뭐 PBR이 0.5배, 6배 막 이런데 나머지는 또 PBR 이미 자산 가치보다는 또 비싸진 국면에 더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뭐 ROE만 봤을 때는 그렇게 PBR을 높게 줘야 되냐는 의문점을 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섹터가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성장 국면이 한 3년 넘게 진행이 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PBR 측면보다는 PER 측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성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정부에서 내린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때도 2%는 안 깼잖아요. 거기가 이제 2009년도가 거의 2%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게 깨진 거면 그걸 깨고 만약에 뭐 1.7이라든지 1.5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정부에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안 좋은가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금리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리는 네. 제가 봐도 마지노선은 마지노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 채권 시장이 좀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만큼 뭐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세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좀 돈을 더 풀고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좀 힘을 좀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엔 아무래도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경기가 사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신규적으로 좀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 문제들도 부동산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관계보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인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 네,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3월 금통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인하와 동결이 팽팽하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예측해 보는 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가의 이야기나 뭐 레포트나 네, 객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재료 노출이니까 건설주는 좀 쉬었다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뭐 금통위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금통위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금리 인하 때문에 뭐 반짝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 금리 인하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건설주 봤을 때 크게 반응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뭐 부채로 남아 있었던 미분양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돼가는 과정이 더 크게 와닿지 않겠는가.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국면들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조금 오늘 밀렸습니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랑 코스닥 다 지금 단기 추세선들은 이탈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거래소 먼저요. 좀 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요. 포인트가 좀 있으면 같이 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은 저도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금통이라든지 옵션 만기일 같이 있고 더군다나 뭐 외국인들 오늘 또 뭐 선물 매도 물량이 좀 엄청났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이번 주는 좀 약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긴 하지만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은 더 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990선에서는 지지를 좀 받아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옵션 만기일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한 단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뭐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정의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 제가 보는 하단은 뭐 크게는 600포인트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한 620포인트 선에서 좀 하락을 멈추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까지는 아래로 보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면 항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거래소가 동시만기 들어오면 코스닥이 조금 더 편했던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쪽이 좀 셌던 경험들은 많잖아요. 이번 주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수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지수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편안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것 같다.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더 쏠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한판 승부 뛰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판 승부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엔터하고 콘텐츠를 가져오셨는데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 되면 꼭 여쭤봐야지 했었거든요. 예. SM하고요. SM이 또 재료가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그랬었죠. 올라갔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잘 갔고 FNC 엔터 쪽도 잘 갔고 매기가 한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예측대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좀 한 줄 이 한판 승부 띄우기 전에 이 부분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엔터주 단 한 번도 대장주로 요 근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장주가 엔터주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 뭐 작은 바람이라면 바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빗장이 풀린다는 모습 그리고 중국장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큰 그림을 좀 보시고요. 전에 일본장이 일본 한류가 죽으면서 죽었던 엔터 시장을 다시 중국에서 좀 크게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엔터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께는 좀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전략 주셨네요. 그럼 내일장 승부수는 어디에서 띄울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 큰 폭에 만약에 하락폭이 나온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수주라든지 뭐 건설주, 중국 관련주 또 유가 하락 테마주의 편입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세계 푸드라든지 뭐 이런 뭐 이마트도 있겠고요. 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 추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 하락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좀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주, 뭐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시아나 뭐 금호 산업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개선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하락 테마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조정이 나오면 이제 사보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강할수록 조정이 짧게 끝나고 뭐 지지선 이탈이 안 나오거나 뭐 3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일선이나 뭐 5일선, 11일선으로 쪼개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만큼 이제 안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장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형성이 되면서. 근데 대리님 경우에는 그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사볼만 하다 그런 어떤 라인이 있나요? 혹시 보고 계시는 5일선이라든지 뭐 20일이라든지. 일단은 저는 개별적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좀 기본적 분석에 좀 충실을 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안 보는 편인데요. 일단은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전 지지선을 많이 봅니다. 이전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왜냐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보는 선에서 저는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끝내주는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나옵니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벤트 한 가지 더 있죠. 애플의 미디어 데이가 오늘 밤 열립니다. 여기에서 애플워치 공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 나오고요. 20위의 자산 매입이 본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개시됩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2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중국에서는 물가지표 두 가지 나오는데요. 2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됩니다. 고모 청약 소식입니다. 타이어 몰드 제조사 세화 IMC가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모가는 16,300원으로 정해졌고요. 오는 19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한미글로벌, 쌍방울, SH홀딩스, KG 이니시스, JT, 코아크로스, 창해 에탄올이 신주인 수거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YD 온라인은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여는 곳이 세 곳 있는데요. 미원 상사와 미원 SC, KNN이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막바지 공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공시,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실적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11억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6.8% 증가입니다.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대우조선해양 그래도 좀 흑자 기조는 유지를 했고요.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면은 당초의 시장 예상치가 4,5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약간 웃도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16조 7,86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은 줄어드는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았네요. 내일장 대우조선해양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모두 단기 추세선 5일선 좀 이탈 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정 패턴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